마크로스는 이제 곧 목성권에 도달할 예정이지만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아직까지 히카루와 민메이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とにかくまだ死んだと決まったわけじゃない。はい。今日は西側ブロックを徹底的に探してみます。ああ、頼む。では失礼します。 한편 히카루와 민메이는 그동안 함께 지내면서 격에 없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ねえ、ちょっと聞いてもいいかな。え？そう、泣きたい夜にあの相手役の人との噂。あんなの演技でできんのよ。ビジネスよ。そう、やってみせましょうか。やるって愛してるって言って。でもそう。私は愛してないのね。違うよ、好きだよ。本当に？本当だよ。嬉しい。 히카루와 민메이는 감정을 나누며 키스하게 되는데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사람들에게 발견되고 만다. 마크로스는 이제 목성 콜로니군과 직접 통신이 가능한 범위까지 들어서고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주피트리안과의 접촉을 앞둔 순간 마크로스 내에 경보음이 울리며 거대한 물체가 탐지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온다. 그 거대한 물체는 전장 20km에 달하는 것으로 핵펄스 반응도 있었기에 이성인의 우주선일 거라 추측되었는데 하지만 그 물체는 금방 레이더에서 사라졌기에 그 정체에 대해선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상황이 채 정리되기도 전에 목성 콜로니의 폰세 카가치라는 인물로부터 통신이 들어온다. 카가치는 SDF 제1기함인 마크로스가 목성권에 접근한 목적에 대해 묻는다. 글로벌은 이에 대해 이성인을 저지하기 위해 태양계 외주역을 항행 중이라고 밝히며 목성 콜로니에서 보급과 보남의 수리를 부탁한다. 하지만 카가치는 보급과 수리를 허락하기 위해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데 그건 바로 그들의 여왕 마리아와 회견을 희망한다는 것이었다. 이건 분명 함정일 것이다. 하지만 마크로스의 보급과 수리가 필요한 데다 어쩌면 주피트리안의 수수께끼를 해명할 수 있는 찬스일 수도 있었기에 글로벌은 브라이트에게 뒷일을 부탁하고 총원 제1급 전투 배치를 지시한 후 목성 콜로니로 향한다. 한편 제1급 전투 배치 명령에 따라 우소도 언제든 출격할 수 있게 준비하는데 샤크티는 어째선지 목성에 가까워질수록 불가사의한 감각을 느끼고 있었다. 잔스칼 제국의 여왕인 마리아 피어 아모니아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남동생인 크로노클 아샤와 함께 가난한 생활을 하였다. 매춘부로 생계를 꾸리다가 임신을 하게 되어 부친이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샤크티 카린이었다. 이후 그녀는 특수한 치유 능력에 눈을 떠 작은 진료소를 열어 안정된 생활을 보내게 되지만 치유 능력의 평판이 퍼지고 인기가 높아지자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사람들로부터 신성시되고 추앙받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목성권에서 실권을 잡은 폰세 카가치의 눈에 띄는 계기가 돼 일종의 유사 이데올로기인 마리아 주의로 정립되며 마리아는 그 상징으로서 잔스칼의 여왕이 되었다. 하지만 명목상으로만 잔스칼 제국의 여왕일 뿐 정작 실권은 카가치가 쥐고 있었기 때문에 호수아비 여왕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글로벌과 마리아가 회견을 하던 도중 호위 명목으로 주피트리안의 모빌 슈츠 부대가 마크로스 내부로 들어온다. 그러나 이들은 뭔가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의 진짜 목적은 어디까지나 마크로스를 제압하는 것이었다. 이들 중에는 크로노클과 카테지나도 있었다. 이들을 알아본 우소가 말을 걸자 크로노클은 지구에서 조우한 아가마 부대가 마크로스에 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이때 하루가 크로노클이 폭탄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며 이들의 진짜 목적을 알아채자 이들은 본색을 드러내며 마크로스를 힘으로 제압하려고 시도한다. 기함인 마크로스가 전투 주역을 이탈할 때까지 추격 부대의 요격은 론도벨 부대에서 막기로 한다. 이에 따라 브라이트는 방위선을 형성하여 적 부대의 추격을 막도록 지시하고 이와 반대로 잔스칼 제국의 장교이자 폰세 카가치의 신복인 타시로바고 대령은 크로노클 중위에게 적을 돌파해 마크로스를 쫓도록 명령한다. 그리고 또 다른 자에게도 같은 명령을 내리는데 행방불명된 비안 박사를 찾아 목성권까지 온 비안 박사의 딸 윤의 졸다크는 비안 박사를 구하고 싶다면 명령을 따르라는 타시로의 명령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윤회는 타시로의 명령을 듣고도 자신은 부하가 아니라며 명령에 거부감을 드러내지만
비안 박사가 있는 곳을 알기 위해선 타시로의 명령을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었다. 그리고 류네가 이러한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론도벨에선 시로가 도청을 통해 저 로봇이 주피트리안에게 협박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그리고 동시에 아야는 저 기체가 비안 박사가 개발한 슈퍼 머시너리 휴머노이드 2호기인 발시오네라는 것을 알아보고 파일럿이 비안 박사의 딸인 류네일 거라 확신한다. 이러한 사실을 전해들은 마사키는 이런 상황에선 조금이라도 아군이 많은 편이 좋다며 발시오네에 타고 있는 류네와 접촉한다. 그리고 디바인 크루세이더의 총사로 이용 가치가 있는 비안 박사를 주피트리안이 쉽게 죽일 리가 없다며 주피트리안에게 따를 생각이 없다면 우리들과 싸우는 건 그만두라고 류네를 설득해 그녀가 발시오네의 동력회로 일부가 파손되었다는 핑계를 대고 기지로 귀환하게 만든다. 한편 시로코의 명령으로 크로노클과 함께 목성권으로 온 사라 또한 이 전투에 참가 중이었는데 사라는 특별 임무를 실행하기 위해서 전선을 이탈한다. 그리고 이제는 주피트리안이 다 된 듯한 카테지나는 우소를 향해 공격해 오는데 카테지나는 아가마의 방식으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 주피트리안의 방식을 따를 생각이었다. ウッソくんさえ追いかけてこなければ私だってこうはならなかったその声はカテツナさんですか？あなたは思い込みだけで走りすぎて周りを何も見ていないカテツナさんがモビルスーツを使っている。カテツナさんおかしいよ、おかしいですよ。ぶつかる目を覚ましてください。死なないでください、カテツナさん。 한편 주피트리안과 론도벨 부대 간 전투가 이어지는 가운데 또 다른 누군가가 이 주역에 나타난다. 데스사이즈해 형식번호 XXC01D2 데스사이즈를 개조 강화하였고 파일럿인 듀오 맥스웰이 완성한 기체였다. 최대 강화 포인트는 날이 2개로 증강되어 트윈빔 사이즈가 된 사신의 낙과 악마의 날개를 연상시키는 액티브 클록으로 공수 양면에서 모두 파워업하였다. 어느새 히로와 함께 주피트리안의 기지에 잠입해 있었던 듀오는 뭔가 알아낸 듯 주피트리안은 터무니없는 악당이라며 론도벨 부대를 원호한다. 론도벨 부대가 건재한 데다 더욱 강해진 사신의 힘까지 더해지자 주피트리안의 타시로는 결국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패배, 물러나게 된다. 주피트리안은 계속 침묵 중으로 글로벌 함장에게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그러던 중 카가치로부터 통신이 들어오는데 카가치는 3시간 이내에 마크로스 및 론도벨 부대의 무장해제와 전 승무원의 투항을 요구.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공격을 감행할 것이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끝으로 통신은 두절된다. 총공격이라니? 그렇다면 글로벌 함장의 신변은 어떻게 되었단 말인가? 또한 우리들에게 정면으로 선전포고한다는 것은 전력에 상당히 자신이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에 브라이트는 즉시 론도벨 멤버들을 소집한다. 듀오는 주피트리안의 기지에서 나왔다. 그렇다면 그 반대도 가능하다는 이야기. 따라서 브라이트는 글로벌 함장을 구출하기 위한 잠입작전을 준비한다. 한편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장에서 이탈했던 사라는 샤크티를 찾고 있었다. 샤크티를 만난 사라는 샤크티의 어머니가 주피트리안의 여왕인 마리아임을 밝히며 샤크티를 여왕에게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사라의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느낀 샤크티는 어떻게 해서든 어머니와 만나고 싶은 마음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사라를 따라가기로 결심한다.